이 사건의 좀 본질을 기억하자면 2021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 오 시장이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네. 해외를 이제 돌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남구 활동 이런 것 등을 하다가 왔는데 이때 오 시장이 너무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외곽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니까 그 정치인의 아우라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 등등이 다 이렇게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붙었을 때 이준석 당대표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대남을 확 잡아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 이대남이 처음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패미들에 지쳤다. 그러면서 오세훈과 이준석 연합을 밀겠다 하면서 기적같이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가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 초반에 보면 오세훈 시장이 너무너무 불안했어. 나 10년 만에 여기 다시 왔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도 이거를 오세훈 시장은 초반에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고 이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스스로 보고 싶어 하고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가져다 주기를 원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같은 판세에서 오세훈 시장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낭인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때여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제 입각해서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네.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니, 당신은 필요했다. 이때 당시 오세훈은 그런 여론조사 필요했다라는 것들은 속보로 나왔죠. 그거는 재판부가 네. 유죄의 취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그렇게 구성을 한 그러니까요. 거고 사실 다른 증거에 의해서 무죄의 취지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항소심에서 더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이랑 전화한 게 오후 3시 30분인데 이미 명태균은 여론조사 설문을 완성하고 파일로 다운받은 것은 오세훈과 통화하기 1시간 전이다. 뭐 이런 디지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거는 빼고 그다음에 디지털 그치. 기록이 맞는 부분은 합해서 유죄를 볼 만한 것만 네. 쏙쏙 끄집어내가지고 사실관계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오세훈 측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사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왜 네. 반영을 안 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한 번 더 다퉈봐야죠.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항소심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게 없으면은 항소심에서 옛날처럼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판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원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1심의 사실관계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함부로 깨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 항소심에서 이게 정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항소심 재판부가 아무리 봐도 1심 재판 판결문이 너무 이상해.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런 정도의 강한 의심이 들지 않는 한 이 사실관계 인정되고 깨기가 쉽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으로서는 물론 항소심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열심히 다투겠죠. 근데 오늘 하여튼 전 이 판결 가는 이 구도가 전 이 재판부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너무 강한 판결 내지는 약간의 정말 정치적 판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드나 어쨌든 판결은 판결이고 더구나 지금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선거법 재판이 이런 633이고 지키라고 원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부터 했던 분이니까 시간도 지킬 것 같고 2심에서 3개월을 하면서 이거를 틀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일단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앞날에는 일단 먹구름이 많이 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21년도 4.7 재보궐 때 얘기잖아요. 제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 시절이었고 그때 대변 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후보 선출된 이후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때 당의 비전 전략실을 만들어요. 그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실장은 김근식. 맞아. 비전 전략실. 부실장 장성철. 팀원 저. 그리고 이제 뭐 오세훈 쪽에서 한 번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캐릭터 되게 화려하네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또 그 저희 당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처음부터 쭉 지켜봤고 했을 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우리 김유선 차장 말씀하신 그 정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선거를 경선부터 치렀었는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다 봤잖아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사실관계를 구성을 했다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사실관계 구성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 정도로 궁박한 상태에서 뭐라도 하나 줘, 내가 이기는 거 하나 줘 이런 상태에서 명태균 씨하고 만났다? 저는 긍정하기 어렵고 물론 사실 다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이렇게 경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좀 불리한 상황이니까 명태균 씨한테 좀 자기가 불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래? 이러면서 좀 늦춰, 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줘 이런 부탁을 한 사실은 관계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그 명태균 찾아왔을 때 오세훈 시장이나 시장 측에서 굉장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서 거의 약간 내치듯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남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이랑 왔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거의 상대를 안 했다는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재판 과정 또 수사 과정에서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나와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 또 한동훈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뭐 저희끼리 살짝 소통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 1심 판결이 관련자 증언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비약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바란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은 듭니다. 더군다나 이거 이제 3개월을 아마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텐데 재판부가 1,000만 원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정치자금법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최대치를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회인데 2,100만 원이잖아요. 회당 약 420만 원 꼴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대납을 안 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납을 안 했잖아요. 비용 제공을 안 하고 그냥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제공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사전 합의도 없었고 뭐 거기다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뭐 공천 대가로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었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랬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돈을 안 줬으니까 그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받은 거다. 그렇게 거기서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내적으로 이제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서 명태균 씨가 그거를 이제 줬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정치자금을 줬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저거를 오세훈 시장 측에서 뭘 안 줬어도 만약에 이렇게 특검 같은 데서 기소했으면 어쨌든 여론조사를 요긴하게 하여튼 잘 활용하고 돈을 안 줬으니까 그게 정치자금 받은 거다. 그럼 아마 이 사건에서도 명태균도 피고인 정치자금의 공여자 그리고 정치자금을 받은 오세훈 다 피고인이 됐겠지만 이제 이건 대납을 해서 돈은 간 거는 인정되니까 명태균은 여기에 일종의 뭐 증인이나 그냥 참고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추측한데는 명태균 말도 이상하고 좀 저 사람하고 이제 좀 떼어내야겠다 그래서 아마 김한정 씨하고 오세훈 시장 측에 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보기 힘들겠지만 하여튼 오세훈 시장을 아끼는 최측근이 알았어.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그만합시다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으로들 많이 추정했잖아요. 저도 그런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명태균 씨가 뭐 집요하게 뭐 10번을 줬다는 둥 5번만 인정됐지만 그러면서 뭐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강철원 부시장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 어딨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좋게 끝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두고두고 오세훈 시장만큼은 자기가 뭐 날리겠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고 그럼 사실 저렇게 증언의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될 텐데 하여튼 이 재판부가 상당히 폭넓게 증언과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참 오세훈 시장이 참 너무 안타깝네요. 그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좀 잘 알고 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뉴스토마토 처음에 보도를 했었잖아요. 2년 전에. 그때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렇죠. 기자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준석 대표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 내가 명태균인데 내가 김영선을 배지를 이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한 번은 받았는데 두 번째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 녹취 좀 폭로를 하면 해줄 수 있나? 해가지고 7불사에 모여서 회동을 했는데 이준석 씨가 아니 이거 뭐 그렇게 뭐 얘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터뜨려서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팡 넘기니까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 가서 이걸 터뜨렸잖아요. 근데 그 유탄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쪽을 겨냥했던 명태균의 유탄이 결국은 오세훈 시장에 와서 꽂히는 꼴이 돼가지고 지금 정치가 돌고 이게 그냥 단순히 끝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렇게 되네요. 지금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지지자들 반응 보면 어떤 얘기가 많냐. 한동훈만 남았네라는 얘기 많고요. 좋겠네. 표정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그런 게 있어요. 또 서울시장 다음 후보 누구로 올리냐. 그 얘기를 지금 다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에서 증거를 잘 잡아서 하나하나 배척해 가면서 벌금 100만 원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법원에 의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라면 오세훈은 시장직을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번 시장 선거에서 우뚝 서는 사람이 다음에 총선과 대선 판도를 이끄는 아무튼 보수의 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의원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저 지금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카톡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핵폭탄이 터졌는데 저한테 이렇게 뭐를 보내는 분들은 항상 2수, 3수, 4수, 5수 앞을 바라봐. 그래서 나도 방송을 한 일주일 앞서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어쨌든 가끔 버거워. 그래서 이게 한동훈 의원한테 되게 안 좋고 이준석 의원에게도 안 좋고 누군가 뉴스타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의원한테는 워낙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친하다는 게 뭐 다들 공개 사실이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보려던 그 움직임엔 약간 제동이 걸릴 거다. 이준석 의원에게는 하여튼 조금 여기도 먹구름일 것이다라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계속 만나겠느냐 그런 얘기는 나오고 또 무슨 얘기도 나온 줄 아세요? 그러게 한동훈 의원 이번에 북구감 나가지 말고 그냥 서울시장 했으면 그냥 대선으로 가는 건데 아깝다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아무튼 그 정도로 핵폭탄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동훈 의원에게는 이 느낌이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계속 암초에 오세훈 시장이 걸려서 극복 못한다면 현 야권에 남아있는 주요 주자 중에서 한 사람이 힘을 잃는다면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원하지는 않더라도 한동훈 의원이 상대적으로 이게 호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할 것 같긴 해요. 당장 뭐 사이트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하고. 경쟁자가 없어져서 단독으로 가니까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점을 더 보냐면 적어도 저희가 같은 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물론 한동훈 의원은 밖에 있긴 하지만 뭐 같이 한다고 전제를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어렵지만 당선돼서 우뚝 서 계시기 때문에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크게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동훈의 복당이든 뭐든 가능하다 이렇게 보던 사람이어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당분간 사라진다고 했을 때 당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걱정을 하는 거죠. 당이 있어야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뭘 뜻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열려져 있을 텐데 이걸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 판결이 하나 나오니까 진짜 큰 판결이에요. 정말 큰 엄청 판결이에요. 큰 거예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너무 허망하겠다라는 동정이 계속 굉장히 나오고 있고 당황스럽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장 정말 한밤에 역전격으로 당선돼서 5선 시장 안열을 받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놓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난가 하면서 이제 갑자기 꿈틀거리는 분들이 벌써부터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댓글로 한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 주셨어요. 1,000만 원 뒤집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간접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직접 그래요? 증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다른 간접 증거로 이 판결을 탄핵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님, 저 오세훈입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요. 꼭 여론조사 주시고요. 돈은 김한성 씨 통해서 가게 될 거예요. 유후 이렇게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안 그냥 거죠. 그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황으로 간 것인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도 있나요? 사실관계 뒤집어지는 경우는 꽤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